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법칙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에너지란 무엇이냐?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보통 에너지를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라는 값이 어떤 변화를 거치면서 거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다. 즉 새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에너지 중에서는 우선 운동하고 있을 때 그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우는 에너지들은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운동 에너지하고 또 위치에 따라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해서 위치 에너지, 특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 에너지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그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체 운동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롤러코스터가 위에 있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위에 있는 높이에서 가지고 있던 그 위치 에너지가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속도가 빨라지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힘과 운동과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것들을 활용한 또 다른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몇 개를 볼 텐데 우선 첫 번째 영상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들을 이용해서 소위 이제 도미노 같은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 영상들의 하나하나를 보면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물체 운동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sn't it nice when things just work? 자, 영상을 봤죠? 자, 여기 보면은 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케이 고라고 부르는 이제 음악 그룹인데 이 그룹에서 만드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좀 재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루브 골드버그 우리 도미노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런 영상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셔야죠. 식사요, 아버님. 식사. 14. 최대 14만 원 먼저 받고 시작하는 신한 플러스 멤버십. 그냥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예, 이 오케이고라는 그룹은 제가 뭐 이 그룹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가 좀 있다기보다는 그 과학적인 컨셉의 뮤직비디오를 좀 많이 찍어서 그래도 좀 좋아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간에 루브 골드버그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자, 루브 골드버그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로 따지면은 그 도미노 게임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아마 그
창의력 대회나 이런 것도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이면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루브 골드버그라고 하는 거는 골드버그 장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루브 골드버그라고 하는 건 옛날에 미국에 살았던 만화가입니다. 좀 오래된 만화가인데, 이 만화가가 그린 고안한 기계 장치에서 출발합니다. 뭐냐면 일단 생김새나 작동 원리는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면은 한번 루브 보여주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기에서 루브 장치에 나무 위키가 좀 나을 것 같네.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을 잠깐 좀 봐주세요. 이 그림이 뭐냐면 루브 골드버그의 자동 등글기 기계라고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의 상상력이 굉장히 잘 뛰어난 작품인데, 얘가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금 처음에 램프에 불이 켜지면 여기 요 램프에 밑에 잠깐만요. 설명 나와 있네요. 같이 볼게요. 램프에 불이 켜지면요. 커튼이 타요. 커튼이 타면 밖에서 소방관이 불이 날 줄 알고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면 이 노인은 비가 오는 줄 알고 우산을 집으려 하고요. 우산을 집으면은 이 줄이 잡아당겨서 이 시소의 한쪽 끝이 올라가요. 여기 G 부분이 올라가면 시소에서 이 공이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고, 그게 바로 이 줄을 잡아당기죠. 줄을 잡아당기면 여기 있는 이 망치가 움직여서 유리창을 깨고요. 그 유리창이 깨지면 여기 있는 강아지가 자다가 깨요. 강아지가 자다가 깨면은 여기 강아지가 자다가 깨는 게 아니라 어디 있죠? 강아지 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위에 여기 조그만 강아지가 있는데, 요 강아지가 자다가 깨면 그때 요 엄마 개가 재우기 위해서 요 요람을 흔들어요. 흔들면 이 효자선이 움직이면서 등을 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을 긁는 단순한 하나의 동작을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이 방식을 이제 루브 골드버그가 만들었다 해서 골드버그 장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단계를 거치어서 만들어지는 요걸 이제 루브 골드버그라고 부르는데, 많은 창의력을 요구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어서 얘를 창의력 대회나 이런 곳에서 활용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일본의 방송이긴 한데 유아 프로그램 중에요. 피타고라스 스위치라고 하는 수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짤막하게 우리가 보통 하나의 코너 사이에 있는 그 짧은 연결된 부분을 브릿지라고 부르는데, 다리라고 하는데, 그 브릿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이 간단한 루브 골드버그와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하나 보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강의가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교실에서 실험실에 수행이 되면은 이 간단한 골드버그 장치를 만들어 보는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의 전환, 에너지의 보존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을 영상을 보는 거로 마무리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피타고라 스위치 피타고라 스위치
자, 지금 보이는 요 영상들은 그 방송에 나와 있던 영상은 아니라서 좀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 재료만 주어지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나온 재료들이 새롭고 뭐 이렇게 복잡한 재료가 아니라 그 주위에서 즉 학생들이 학용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준비물들이 대부분이니까 요거를 조금한 것들을 아마 책상에서 이렇게 해보면은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우리가 같이 하지를 못하는 그 아쉬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쉽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좀 약간 다른 활동들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가이드 법칙에 보면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거를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우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왜 물리법칙에 나오냐면요. 물리법칙 하면, 그러니까 물리라고 생각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공식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물리는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과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잘 구성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아까 나왔던 뉴턴의 운동법칙 같은 경우도 힘과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고요.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고 속도는 시간당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힘과 위치는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식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컴퓨터로 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에 어떻게 힘을 주면 얘가 어떻게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 컴퓨터 게임처럼 이렇게 구성이 가능한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완전한 시뮬레이션은 아니지만 시뮬레이션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리에서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걸 하나를 제시합니다. 자, 뭐냐면은 수상 뭐라고 하죠? 이 안전요원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얘를 잡으러 가는 그 경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에 물쪽 육지는 모래겠죠. 모래에서의 속도와 물에서의 속도, 당연히 모래에서가 물보다는 헤엄치는보다 달리는 게 빠를 테니까 이쪽의 속도가 빠르고 이쪽의 속도가 느릴 거예요. 그럴 때 요거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가장 빨리 도착하는 시간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랜덤하게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찾아야겠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임의의 여기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임의의 세 개의 속도 쌍을 뭐 9대 3을 해도 되고요. 4대 5로 해도 되고 4대 5면 물이 더 빠르면 이상하죠. 5대 4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물에서의 여기 보면 영어로 써 있는데, 모래에서의 속도와 물에서의 속도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이 가장 빨리 도착하는 시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바꿔가면서 이 위치를 바꿔가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실행을 하는 연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연결을 시켜 놓으면요. 임의의 3개 속도가 아니라 임의의 1개에 대해서만 실험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빼고 하나만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3개를 그냥 하도록 3개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2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에 요 그림 똑같은 거 보이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런치를 누르고요. 발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오른쪽 밑에 마우스를 대면요. 크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키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처음에 여기를 9대3을 그냥 놓을까요?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린 시간을 재보는 거죠. 시간을 재보면 11.1204초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다시 표류지갑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모래 속도가 얼마냐면은 모래 속도를 9m/s, 그 다음에 물 속도를 3m/s 그랬죠. 그때 요 포인트가 95일 때 11.1204초가 나왔어요. 자, 얘를 조금 올려볼까요? 좀 차이가 나게 95니까 85일까지 한번 바꿔보죠. 스타트! 그러면 이렇게 가서 시간이 얼마가 되냐면은 5, 85로 하니까 11.075초가 나왔어요. 더 작아졌죠? 혹시 더 가도 작아지나? 4, 3개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82. 약간 운이 좀 좋아야 되기도 하고 분명히 있어야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11.0649. 더 작아졌네요. 더 가볼까요? 하나, 둘, 셋. 3개 정도 가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왔냐면은 11초 0555. 더 작아졌네요. 79는 11.0555.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보겠습니다. 74로 갔더니 얼마가 나왔냐면은 11.0429. 점점 작아지네. 하나, 둘, 셋, 넷, 70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많이 점프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답이 한 여기 언저리에서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했었어요. 11.03. 그래도 적어주네요. 35. 62로 가겠습니다. 늘려야겠네요. 11.0279. 제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구나. 40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네. 자, 11.0563. 그러니까 62와 40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50으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50으로 가보면 얼마가 되냐면은 11.034가 됐네. 혹시 이쪽보다 51쪽인지 49쪽인지 보기 위해서 한번 51쪽을 한번 51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냐면은 11.0327. 그러면 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50쪽이 아니라 51쪽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서 어디가 작으면 62하고 51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55 정도로 넣어볼까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적은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적은 지점을 찾아서 물에서 요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의 비를 구하고 그 가장 작은 상태일 때 각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냐면은 여기에서 선을 그려가지고 각도기를 가지고 이쪽 예를 들면 이게 선을 그냥 선이 이렇게 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가로선이죠. 그러면 요 점선과 요 선 사이의 요 각도가 그게 바로 굴절각에 해당되는 거고 이쪽에 그림을 캡처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게 만약에 최소값이다 라고 하면은 얘를 현상에서 이제 이렇게 선을 그려서요. 이 직선과 요 점선 사이에 가는 요 각도가 입사각이고요. 요거랑 요거 사이 요 각도가 굴절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각과 굴절각을 측정을 하는데 입사각 굴절각을 측정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요게 인시던스가 입사고요. 리프렉션이 굴절입니다. 그 각도를 집어넣어 준 다음에 사인 값을 취해서 비를 취하면요. 이거의 관계와 요 속도의 비가 두 개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면은 물에서 그러니까 공기 중에 육지에서 달릴 때와 물에서 달릴 때 속도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에 도달하는 경로로 사람이 뛰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빛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지점에서 광선을 발사하면 물 같은 게 공기에서 물로 들었을 때가 굴절을 하거든요. 그렇게 꺾이는 정도가 물에서의 빛의 속도와 공기에서의 빛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인을 아직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인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요. 계산기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컴퓨터를 켰으니까 아예 컴퓨터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에서 엑셀을 켜가지고 그 안에 사인 값을 집어넣어 주는데 사인은 그 단위를 각도란 단위를 쓰지 않고요. 이 레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줘서 그 값을 좀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그 각도는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각도는 뭐 30도, 60도, 45도 이런 거를 알 텐데 각도가 만약에 30도다. 그러면 사인 30도는 등호를 붙이고요. 사인에 30도. 이름은 이제 사인 30도를 구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사인 30도의 값을 구해줘요. 이거 하지 말고 각도기 씁시다. 계산기에서 공학용 계산기를 들어가면요. 사인 예를 들어서 30도다. 그러면 30으로 놓고 사인. 그래서 이 사인 30도가 0.5란 값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그 값을 계산을 하면은 그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표를 다시 적어주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는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법칙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간단히 보여주는 거였고요.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으로서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있냐면은 알고두라고 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 알고두라고 하는 거는 뭐 있어요.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알고두라고 쓰면 알고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다 설치를 하면요.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 약간 게임 같다고 생각해 보면 돼요. 실행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알고드라는 프로그램이 그 엔진을 사용한 그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 켜면은 그 튜토리얼이라 그래서 그 보통 초심자가 사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 같은 것들을 여기서 설명해 주거든요. 뭐 세모는 어떻게 만든다, 뭐 네모는 어떻게 만든다, 회전축은 어떻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활동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예를 들었었는데 요 세 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에 대해서 그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튜토리얼이라고 써 이거 다행히 한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튜토리얼을 보면은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부터 실행 과정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를 많이 사용은 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거 한 가지만 보면요. 우선, 예를 들면은, 막대기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 막대기를 회전을 이렇게 시킨 다음에, 막대기 회전이 좀 그렇긴 한데, 요게 바로 어디냐면, 요게 회전축입니다. 회전축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진자 운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흔들릴 때 요 흔들리는 요 흔들리는 위치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해놓고요. 얘의 궤적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자, 다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막대기를 하나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막대기에 그 동그란 공을 붙이겠습니다. 동그란 공을 붙여서 이 두 개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러고 나서 실행을 시켜버리면은 그냥 땅으로 떨어져 버리게 돼버려요. 그래서 으악 약간 넘어가 버렸네요. 네. 그래서 위에를 어디 갔냐? 요거를 회전축으로 여기다가 고정을 딱 시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됐네. 볼까요? 여기다 고정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선택을 해서 얘를 회전을 이렇게 시켜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동작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시계추를 본 적도 거의 없겠지만, 진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잠깐만, 이거 원래는 이거의 속도가 표시되게 아까
제가 여기에 가려 있어가지고 여기 안 보였었어요. 그 셀프를 표시하지, 속도를 표시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이고 있는 이 물체의 이게 이제 실제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거를 그래프로, 예를 들면은 X축을 시간, Y축을 위치, X 위치라고 해서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요. 그래서 시작 누르면은 시간에 따른 X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위치가 아니라 속도를 알고 싶다, X방향의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X방향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X방향의 가속도가 얼마냐, 얘가 X방향 가속도가 얼마냐도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가속도는 배우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운동에너지 뭐 종합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운동에너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렇게 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물리 법칙들을 이와 같은 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들을 예를 들어 봤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진짜가 된 대표적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직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알고도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실행을 시키면 그 튜토리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튜토리얼을 보면은 지금 하는 요 정도 수준은 여러분들이 바로 실행을 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제 강의실에서 실험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 아쉬움에 또 이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소개해줘서 장난감처럼 해보면은 의미 있는 작품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을 좀 익히고 뭐 진단을 해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소개가 됐는데 무지개 물방울에서 분산되는 경우를 해봐도 좋고, 뭐 예를 들면 요거는 간단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광학으로 해서 놓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만들고, 이 동그라미는 머티리얼을 잠깐만 기다리세요. 채우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머티리얼을 유리라고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유리라고 놓고, 여기에 이게 레이저 포인터거든요. 자, 레이저 포인터를 놓겠습니다. 그럼 레이저 포인터가 빛이 나가서 어떻게 반사굴절하는지 보이죠? 레이저 포인터 지금은 하나의 포인트 빛을 나타내 주는 건데, 이 레이저 포인터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면 백색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리 구슬에 빛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여기 보면은 갯발전파가 분산돼서 나타나는 거 보이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도 분산돼서 나가는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뭐 프리즘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서 뭐 이렇게 생긴 프리즘을 만들면은 얘를 프리즘에다 빛을 집어넣어주면은 어떤 식으로 이
분산돼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런 실험도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해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보는 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여러분들한테 활동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